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탈당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합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에게 신당 합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선 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간 회동이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의사는 조사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충남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집권 여당의 사령탑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13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운동권의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선당 후사가 아닌 선민 후사였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며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방탄 정당 논란을 안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람만 공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검사 대 피고인 구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에는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직설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12분가량의 취임사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 6번, 민주당 7번, 운동권 7번을 언급하며 거듭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 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9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지적받아온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직적 당전 관계에 대해서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주 한 위원장의 답변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여당 사령탑 취임 첫날 한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답변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특검 출범 시점과 독소 조항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던 모습 대신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정 협의회에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김건희 여사도 최근 공식 일정을 자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당정 관계의 개선도 예고했습니다. 수직 수평이란 표현 대신 법과 원칙 기반의 국민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여당 사령탑이 된 정치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겹겹이 쌓인 현안 해결에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등반부터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친명계, 비명계 구분 없이 한동훈 비대위가 시작부터 헐뜯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용수 기자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 비판에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고 폼을 잡지만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취임 첫 일성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판도 민주당 계파와 무관하게 나왔습니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은 강남과 영남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꺼낸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 일은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다며 너나 잘하세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의당 역시 갈라치기와 배제 정치를 선포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변화는 없고 독선과 도끼 품은 오기만을 내비친 그의 취임 일성은 모든 기대를 접게 만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야권을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결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의사가 수면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정황도 파악해 준강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은 결국 지난달 25일 사망했습니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는 사고 당일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고 신 씨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도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후에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 행위를 계속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사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더해 준강간,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의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함에 따라 중국이 더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가리비를 우리나라에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입 규제는 여전하고 어디까지나 일본의 계획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건 지난 8월. 중국은 즉각 수산물 금수 조치로 맞대응했고 일본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中国税関総署が今日発表した貿易統計によりますと、中国が9月に日本から輸入した水産物の総額はゼロとなりました。 결국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강요 회의를 열어서 수출기를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2025年の農林水産物の輸出2兆円目標達成に向けて、農林水産物食品の輸出拡大実行戦略の改定を行いました. 특히 중국 의존율이 절반이 넘는 가리비가 문제인데 연간 수출량 목표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한국 등에 더 많이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370억, 유럽연합은 410억, 태국은 220억, 베트남에는 50억 원어치를 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는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하에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 근처 8개 지역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선 방사능 검사 후 미량이라도 검출이 된다면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아직 관련해서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해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탈당을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상계동 식당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와 과거 수사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탄두 폭발로 직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에 나섭니다. 경찰은 탄두의 구체적인 성분, 재원을 확인하고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사람의 부조위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외부 침입이나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아파트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불이 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정밀 감식을 벌입니다. 지난 25일 새벽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불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3층 아파트 작은 방 안에서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방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불길을 피하려 7개월짜리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진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진 뒤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화재 현장 근처에는 숨진 주민들을 애도하는 꽃이 놓였습니다. 부모와 이웃 주민을 대피시키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주민을 두고도 이웃 주민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어지럽고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자식 같은 생각도 들고. 경찰은 합동 감식과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조사해 화재 원인 규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번 성탄절 연휴에는 목욕탕을 찾은 어르신 3분이 감전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목욕탕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은 온수탕 안에 거품을 내는 기포 발생기에서 전기가 새어나온 것은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길환 기자입니다. 합동 감식단이 사고가 난 목욕탕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감식은 온수탕 안에 전기가 흘러들어간 원인을 찾는 데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온탕 안에 기포 발생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누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버블을 할 수 있는 동력기죠. 모터. 그거를 일단은 모터랑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기 시설, 전기 그 파이프라든지 그런 거 다 수거한. 거품을 내뿜는 기포 발생기는 탕 밖에 송풍기와 모터 등 전기 장치를 두고 관을 통해 바람을 탕으로 전달합니다. 사고가 난 온탕엔 바닥은 물론 측면에도 거품이 나와 입욕객들이 지압을 하러 바람이 나오는 구멍 쪽에 앉는 걸 선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등 마사지 이렇게 해서 등에서 나오는 게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사람이 뭐 많지 않으니까 손님 끌고 가면 끄지 그걸 관리인이 다. 청소가 이루어지는 새벽에 사고가 난 만큼 경찰은 누전이 물을 뺄 때 쓰는 배수 펌프에서 발생했는지와 한증막으로 이어지는 배전반과 연관됐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가 전라남도 보성에서 붙잡혔습니다. 공개 수배된 지 5년 만인데 인력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편의점 앞에서 도시락과 라면을 먹습니다. 잠시 뒤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도착하고 경찰들이 해당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전 총조 씨 아버지 전창수 씨의 모습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16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년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전 씨가 갑자기 붙잡힌 건 휴대전화 때문입니다. 전 씨는 보성의 인력중개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내가 핸드폰을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게 된 거죠. CCTV를 바탕으로 뒤쫓던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던 도중 수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이 그 가서 인적사항을 간발표니까 지문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휴대전화 절도 혐의 조사를 마친 전남 보성경찰서는 어제 오전 사기 사건 담당소로 전 씨를 넘겼습니다. 전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천안 서부경찰서는 현재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와 별개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딸 전총조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아버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합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올해 초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다 검거된 일당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범행을 지시해온 주범이 중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20대 이모 씨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입국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연행됩니다. 왜 마약 음료 만드신 거예요? 지난 4월 20대 길모 씨 등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우유와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다 검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 제조책 길 씨에게 징역 15년 등 이들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배후를 쫓던 경찰은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 씨를 특정해 중국 정부와 공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지린성에 숨어있던 이 씨는 결국 검거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이 씨의 국내 송환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여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신분증 검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내밀면 처벌을 받지만 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사용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신분증 사진을 도용하는 것 그리고 위변조하는 것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번화가입니다. 아직 개장 전인 주점 앞 곳곳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 관련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 중 신분증 실물이 아닌 사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신분증 사진을 도용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 이게 뭐 자기 건지 아니 누구 건지 뭐. 그동안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위조하거나 도용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멍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는 신분증 사진 도용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규정 손질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SNS를 통해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탈당을 공식화하고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관심을 뺏긴 데다 친 이준석계 신당 합류가 불발되면서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눈물로 정부 여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후 신당 창당까지 언급했지만 정부 여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이 전 대표는 예정대로 탈당을 공식화하고 거취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창당을 목표로 바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울 예정인데 이미 신당 창당 기준인 200명 이상의 발기인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내건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 신당은 고립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준석 포용론이 나왔던 국민의힘은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비대위원장님과 관련된 문제를 상의해 보겠습니다. 친이준석계 천하용인 4인 전원 합류는 이미 무산됐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에 남아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했고 허은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아직도 합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신당 성공 여부는 한동훈 공천 칼바람 이후 반환연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야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야권에서도 신당 창당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온다면 김부겸 전 총리까지 전 총리 3명의 회동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당권과 대권을 다 내려놓겠다며 신당 합류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비공개 조찬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1시간 동안 당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면 3총리 회동을 추진하는 것도 공감했다고 밝혔는데 이 전 대표는 적절한 상황이 뭐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모임도 어려워질 거라는 뜻도 되고요. 네, 뭐가 적절한 것이냐, 의미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이 전 대표는 이달 초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당권과 대권을 다 내려놓겠다면서 신당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총리가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천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일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합니다. 이 대표가 혁신과 통합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두 사람 회동 결과가 통합과 분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관광객에게 10개 남짓의 모듬전을 15,000원에 팔아 바가지 가격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명동에서 한 개에 4,000원짜리 붕어빵이 등장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친구와 함께 서울 명동을 찾았다가 크로아상 붕어빵을 보고 놀란 모습이 담겼습니다. 4,000원이에요? 하나? 왜 이렇게 비싸요? 이른바 일본식 붕어빵으로 불리는 크로아상 붕어빵은 다른 지역 체인점이나 강남에서도 개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또 일반 붕어빵 가게에서도 4개에 5,000원에 팔리는 모습이 담겨 서울 물가가 비싸다지만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담겼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하나에 4,000원은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3개 2,000원? 3개 2,000원. 1,500원. 맞아. 실제 명동과 남대문 사이에서는 붕어빵 3개에 2,000원, 비싸면 한 개에 1,000원에 팔리고 있어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격 부풀리기가 있던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도 한 가게가 모듬전 10개 남짓을 15,000원에 팔아 비난이 쇄도했고 결국 가격표 옆에 양을 표시하는 정량 표시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종로 먹자골목 포차나 노량진 수산시장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동이나 광장시장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 그 가격에 대한 좀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관광객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양심껏 장사하는 성숙된 시장 문화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인덕션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인덕션이 방출하는 전자파가 일부 고성능 PC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높았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사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리를 즐겨하는 김은숙 씨는 최근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등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덕션이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전자파 방출량이 더 높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전파연구원은 전자파를 측정했을 때 인체 보호 기준 100% 이상이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용 인덕션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최대 11% 수준인데요. 고성능 컴퓨터에 비해서도 20배가 더 높습니다. 편리해서 사용하는데 전자파 수치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실제 인덕션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 보호 기준으로 태블릿 PC 대비 30배, 대형 TV에 비해서도 5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가정용뿐만 아니라 학교나 회사 내 대형 인덕션도 전자파 수치가 높았습니다. 전파연구원은 인덕션이 인위적으로 주파수를 발생시켜 열로 바꿔 철판을 데우기 때문에 전자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측정 거리가 30cm였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더라도 부주의해서 사용 거리를 지나치게 가까이 가면은 인체 안전 기준을 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거리에 유의해서 사용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출시되지만 사용거리 준수는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에스파 윈터를 향해 달려드는 남성을 단숨에 제압한 경호원의 영상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지난 25일 연말 한 가요 행사, 레드카펫 행사 후 퇴장하는 윈터가 관객들에게 손인사를 건네는데요. 이때 객석에서 카메라를 든 한 남성이 통제선 쪽으로 달려왔고 남성의 움직임을 포착한 경호원은 곧바로 몸을 날려 남성을 제압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윈터는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데요. 다른 멤버들 역시 무척 놀랐지만 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순간 경호원의 발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낸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요. 박 씨의 소속사 측이 악의적인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 씨의 추징금 납부 경위에 대해서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요. 어제 한 매체는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쇼핑몰 인근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몰 인근 호수에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요. 몸 길이만 3m, 무게는 약 270kg에 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어 출몰에 쇼핑객들은 화들짝 놀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보안관들은 사투 끝에 이 거대한 악어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악어를 안전하게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과 3명의 보안관들이 포획한 악어 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등이 보안관 사무소 SNS에 올라왔는데요. 포획된 악어는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엔 약 130만 마리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국가안보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병력이 크게 줄면서 신병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 중 일부가 내년부터 아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육군 1사단의 마지막 신병들이 입소했는데요. 강재묵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입대를 앞둔 입영 장병들이 하나둘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이제 곧 헤어져야 하는 아들과 애틋한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 돌아갈 때는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은 담담해요. 건강하게 별 탈 없이 그렇게 잘 마치고 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마지막 입영식을 끝으로 사라지는 1사단 신병교육대대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끝맺음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새해가 되면 이곳을 포함한 전방사단 신병교육대대의 임무가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군은 병역 자원의 감소와 부대 개편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이 신병교육대 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입영 장병 인원은 5년 사이 5만 명 가까이 줄어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산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군 가용 병력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재앙적 상황이. 국방부는 장병 인원 감소에 대해 무인무기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합 전투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줄어든 병력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3년 전 도입된 임대차 3법에는 전세 계약이 끝나도 한 번 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이럴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은 보증금 6억 3천만 원에 2년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세입자는 이후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됐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오락가락하는 집주인의 말이 의심스러워 나가지 않았고 결국 집주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집주인이 적법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했다며 집주인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걸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집주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은 가족이 들어와 산다고 했다가 소송 이후 부모가 살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임대인의 주거 상황,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원마다 실거주 입증 책임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나올 정도로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의료기술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주식시장엔 큰 영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애플사는 2014년 애플워치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주력 제품입니다. You can use double tap to answer a call. Let me show you. 하지만 판매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25일부터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이들 제품의 의료기술 중소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포함돼 있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는 애플워치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밖에서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수입 금지 결정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 있는 제품은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가 이뤄집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 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큰 동요를 보이지 않으면서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법원의 수익 금지 결정 중단과 관련해 항소했지만 승소 여부는 미지수여서 신제품이 다시 판매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갓 태어난 새 생명은 종을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곤 하죠. 5년 전 국내에서 처음 부화에 성공해 화제가 된 젠투 펭귄. 상해 유명 동물원에서도 귀한 새끼를 봤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하이창 해양공원. 몸도 채 가누지 못하는 아기 펭귄이 보는 이들의 안쓰러움을 자아냅니다. 상하이 최초로 태어난 새끼 젠투 펭귄인데요. 번식기를 맞아 해당 동물원에서는 부모 펭귄을 위해 따로 분만실까지 마련했답니다. 그 결과 총 7마리의 아기 펭귄을 만나게 됐다고요. 털거리를 마치고 방수 깃털을 갖게 되면 내년 춘절 이전엔 혼자서도 헤엄칠 수 있을 거라는데요. 황제 펭귄과 킹 펭귄 다음으로 몸집이 크다는 젠투 펭귄. 곧 관람객들도 그 어엿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중국의 104세 장수 할머니의 생일 잔치가 화제였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모습인데요. 올해 나이 89의 남동생은 여전히 누나가 더 건강하게 젊게 살길 바란다고 하네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 케이크가 등장한 걸 보니 누군가의 생일인가 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104세 할머니인데요. 온 가족이 모여 할머니의 무병장수를 축하하는 가운데 89세 남동생의 애틋한 마음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특별한 날 이렇게 복자가 새겨진 빨간 봉투를 건넨다죠. 누나가 더 건강하게 젊게 살길 기원하며 45년째 한결같이 건네고 있는 동생의 마음이라고요. 90이 다 된 나이에도 동생은 동생인가 보죠. 누나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바로 장수의 비결인가 봅니다. 반지의 제왕과 호빗, 판타지 영화의 바이블과도 같은 이 작품 속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색 리조트가 인기랍니다. 눈 덮인 아르메니아의 산악지대, 그 속으로 가봅니다. 눈 덮인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르메니아 북부 딜리잔의 한 마을. 오밀조밀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의 조그만 집들이 눈길을 끕니다. 환상적이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영화 호빗을 모티브로 2019년 지어진 리조트인데요. 숙소 내부부터 식당까지 반지의 제왕 속 판타지 세계를 재현한 듯한 디자인으로 세심하게 꾸며졌습니다. 일대가 산악 휴양지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주인장 형제가 고안해낸 차별화 전략이라고요. 각국의 톨킨의 소설과 영화 마니아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다니 그 효과가 그만이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814만 분의 1의 확률.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지난 10년간 29명이나 되고 또 전체 미수령 당첨 금액만 4,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로또 기금에 귀속된다고 하네요.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른바 복권 명당으로 불리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1등 15번, 2등 108번 당첨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은 이 가게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로 평일에도 문전성시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좀 손님이 많으니까 뭐 된다는 것보다도 좀 확률을 따져서 그냥 온 거예요. 일단 1등을 목표로 샀고요. 뭐 안 되면은 그냥 한 3등이면 100만 원 정도라도 탈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당첨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로또 판매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 6조 원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조 4천억 원 넘게 팔렸습니다.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로 사람이 번개에 맞아 사망할 확률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최근 10년 동안 4,5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등 당첨자도 29명이나 됐고 액수로는 609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 2월까지 수령 기간이 만료되는 1등 당첨자는 2명입니다.
모르시고 이거를 이제 못 찾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동행 복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기 도래 2개월 이전에 계속 공지도 하고요. 당첨금은 당첨번호가 발표되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100조 원의 매출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은 건데요. 프랜차이즈 본부와 직영점을 뺀 가맹점 매출액은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고 주점 매출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136곳이나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상 책임은 피하고 권한과 혜택만 누리는 총수 일가의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총수 일가가 기업의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올해 소폭 늘었지만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동안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는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고 비싼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도 보상 범위가 작아 곤란한 일이 많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부터 사고 횟수별로 보험료를 결정하고 사고 시 보장 한도를 확대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이른바 노제팬 운동이 일면서 일본 수입차도 국내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젠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일본 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억 원 안팎의 고가 차량을 주로 취급하는 일본차 매장입니다. 최근 차량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전시실이었던 공간이 출고 대기 차량을 보관하는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저팬 당시 발길이 뚝 끊겼던 2019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판매한 대수랑 올해 판매한 대수가 거의 1.5배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저도 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해당 브랜드 차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한 12,000여 대 판매됐습니다. 특정 업체가 아닌 일본차 전체 판매량을 봐도 눈에 띄는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먼저 한일 관계 개선으로 노저팬 심리가 옅어진 것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엔저 특수로 이전보다 일본 수입 가격이 저렴해지고 전기차의 대체제인 하이브리드 차가 떠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차는 다른 수입차와 비교해 하이브리드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일본 차를 더 많이 찾게 된 배경입니다.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대중화될수록 일본차의 장점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선 독일 회사들이 7만 대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며 선두권을 유지했는데 일본차 업체가 수입차 시장 판도를 바꾸진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잘생긴 외모에 올 A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업 성적까지 갖춘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 연고진 울산에서는 원빈보다 무빈이라는 소리를 듣는 현대모비스 박무빈 선수인데요. 이규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상대 진영을 비집고 들어가는 과감한 돌파에 이은 슛에 적재적소에 터지는 시원한 3점 슛까지. 올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팀에 합류한 모비스의 슈퍼루키 박무빈입니다. 코트에 들어가면 좀 자신 있게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패기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막 직전 발목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난 19일 KCC전에서 이번 시즌 신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인 21점을 올리는 등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과 저돌적인 플레이는 상대팀 감독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 학창 시절부터 유명했던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학업 성적 덕에 엄친아 농구 선수로도 통합니다. 부모님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공부할 시간이 적은 건 사실인데 공부하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박무빈은 올 시즌 모비스와 함께 KBL 역대 최초 3년 연속 한 팀 신인왕이라는 진기록에 도전합니다.
제가 더 노력해서 잘하면은 신인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도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쌓인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 지역의 대기질도 탁해지겠고요. 충남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고요. 또 최근에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밤사이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먼지와 안개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5도, 대전은 영하 0.8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올해 마지막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